내가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게 잘못이었을까? 이렇게 앉아서 40년을 돌아보고 있자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제 이름은 김혜자입니다. 올해로 78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1965년 봄이었어요. 청계천 근처 다방에서였죠.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는 타자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사람은 한양공대 학생이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내게 다가와서 같이 우산을 쓰자고 하더군요. 손이 떨리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의 첫 데이트는 덕수궁 돌담길이었어요. 담벼락을 따라 걸으면서 그 사람은 자기 꿈을 이야기했죠. 훌륭한 기술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그 순수한 열정이 참 예뻐 보였어요. 그땐 몰랐죠. 그 입술로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게 될 줄은. 결혼은 1년 뒤에 했어요. 축의금 3만 원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죠. 신혼집은 남영동 반지하방이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밤새 양동이를 놓고 있어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서로 마주보며 수저 놓고 밥 먹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밤새 아기 안고 걸어 다니면서 우리 딸 공주님처럼 키울 거야 그러더니 둘째도 태어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남편이 대리로 승진하고 과장이 되고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밤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출근해도 출장이 잦아져도 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와이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 새로 산 적 없는 넥타이, 자주 울리는 휴대폰. 그래도 의심하지 않으려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자책하기도 했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래요. 우리 큰애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급한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날. 그 영수증의 날짜가 제 생일이더군요. 그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 나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40년을 함께한 남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을까? 그동안 나름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영수증을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제 생일이었던 겁니다. 제 생일날 남편은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나는 혼자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불었어요. 아이들도 각자 바쁘다며 집에 없었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은 출장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점들을 더 깊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의심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나는 생소한 향수 냄새, 내가 사준 적 없는 넥타이가 옷장에 걸려 있는 것, 밤늦게까지 깨어서 몰래 전화하던 모습.
하지만 나는 늘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냥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하고 온 거겠지.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살아온 40년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의 옷장을 다시 한 번 뒤졌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 서랍 속에는 호텔 이름이 적힌 라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혜진아,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쓰다만 메모 같았지만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혜진. 나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남편 직장 동료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따질까? 아니면 더 증거를 모을까? 하지만 남편을 보자마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하게 신발을 벗고 나를 힐끔 보며 한마디 했어요. 밥은 있겠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따뜻한 국을 데워 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남편은 한술 뜨더니 피곤한 얼굴로 TV를 켜더군요. 나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출장지는 어땠어요? 밥은 잘 챙겨 먹었고요? 남편은 국을 한술 뜨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응. 뭐 대충 먹었지. 바빴어. 나는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요? 호텔은 괜찮았어요? 그 순간 남편의 숟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더군요. 뭐야, 갑자기 웬 호텔? 그런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뭐 출장 숙소야. 다들 그 호텔에서 묵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부여잡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내가 이 사람과 살아온 40년이 한순간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남자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지키며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이제 보니 나는 철저히 속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기운에 골아떨어졌고 거실에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편히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깨워서 따질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까?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 차갑고도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제대로 준비해야 해. 그렇습니다. 나는 무작정 화를 내고 싸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이 잠든 걸 확인했습니다. 옆에서는 그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나는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남편의 옷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었어요. 40년을 살아오면서도 나는 남편을 끝까지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장 넥타이 몇 개, 손목시계, 그리고 서류 몇 장뿐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명품 지갑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은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10년 된 가죽 지갑을 아직도 쓰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새 것처럼 반짝이는 명품 지갑이 있었다니 나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지요. 메모는 조그만 손바닥 크기의 종이에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이혜진.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혜진. 그 이름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 중에도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메모지를 손에 꼭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출장이 잦아지던 남편,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던 모습, 갑자기 바뀐 향수 냄새.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뿐이었죠. 나는 더 많은 흔적을 찾기 위해 남편의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랍장 맨 아래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호텔 영수증과 레스토랑 영수증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출장 영수증이 아니었어요. 영수증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남편이 나에게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영수증 한쪽 구석에 손글씨로 남겨진 메모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도 만나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충격 속에서도 차분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남편을 깨워서 따져봤자 그는 변명만 늘어놓고 끝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가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늘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 그 안에는 회사 서류들과 필기구들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가방 속 작은 주머니에서 나는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나는 남편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지요. 그리고 잠금이 풀리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내일도 보고 싶어. 사랑해. 내 생일날은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만의 여행 기대할게요. 그 순간 나는 손에 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걸 조용히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골아떨어진 채 코를 골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40년을 믿어온 남자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그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편히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40년 동안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전부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세월이 아까웠거든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만큼 나는 똑같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냥 이혼 서류를 내밀고 끝낼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집안의 돈 관리는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남편의 금융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집은 공동 명의였고 남편의 명의로 된 예금도 많았어요. 그리고 퇴직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었지요. 나는 이 모든 걸 내 명의로 바꿔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나는 변호사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선 나는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자식들에게 미리 상속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설득해보겠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동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연스럽게 사인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일어나기 전 나는 조용히 식탁을 차렸어요. 평소처럼 밥과 국을 차려주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지요. 여보, 나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퇴직금이 나오면 집 명의를 정리하는 게 좋대요. 우리 애들한테도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야 좋다고 들었다고 말했죠. 남편은 별로 관심 없는 듯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응? 뭐, 나중에 하지 뭐. 퇴직금 받으면 여행도 좀 가고.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여행,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지. 나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니, 이거 그냥 간단한 거야.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줬어. 당신 퇴직금 들어오면 복잡한 서류 작업 안 해도 되게끔 말이야. 남편은 그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남편은 자신이 무슨 서류에 서명했는지도 모르고 평소처럼 밥을 먹고 TV를 켰어요. 하지만 그 한 장의 서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나는 남편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야 했어요. 그래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나는 남편이 출근한 후 그의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죄책감 같은 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나를 버렸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애인과 나눈 메시지,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담은 USB. 그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확실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터뜨릴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퇴직금을 받는 날,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지요.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보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그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체면도, 돈도, 가정도.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을 겁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받은 날,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남편이 어떤 식으로 바람을 피워왔는지, 어떤 호텔을 이용하는지, 어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지, 나는 조용히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처럼 행동했지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퇴직금 나오지? 축하해요. 우리 나중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남편은 기분이 좋은 듯 내 볼을 툭 치며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좀 늦을 거야. 퇴직 동기들이랑 한잔하기로 했거든. 거짓말. 하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너무 늦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천천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고 검정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40년을 참고 살아온 여자가 마침내 모든 걸 되갚아줄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나는 작은 손가방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이혼 서류, USB에 담긴 증거 영상, 그리고 남편이 숨겨왔던 비밀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걸 그가 가장 완벽하게 무너질 순간에 터뜨릴 겁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남편이 늘 애인과 만났던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미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돈을 주고 객실 정보를 알아낸 상태였어요. 이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내 눈으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어가며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나는 결심했으니까요.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방 앞에서 나는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남편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지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 걸음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퇴직금 받은 날이라 특별한 밤 보내고 있었나 봐요.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 여자는 황급히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야? 뭐야?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당신이 혜진 씨구나. 이름은 참 예쁜데 이렇게 남의 남편이랑 놀고 있는 건 몰랐네. 여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제야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가방에 써서 USB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퇴직금 받았다고 해서 축하하려고 왔어요. 우리 그동안 모아둔 비밀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호텔 방에 있는 TV를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남편과 여자가 찍힌 호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키스를 하는 모습, 남편이 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 그 모든 게 우리 부부의 40년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틀어막았고 그 여자는 아연실색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말도 안 돼. 나는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작. CCTV 영상을 조작할 수 있으면 내가 변호사로 일했겠지요? 여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제발 이건 그냥 실수였어. 그냥 우연히 그런 거야.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나는 남편 앞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당신이 서명만 하면 내가 변호사를 통해 깔끔하게 끝내줄 겁니다.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린 40년을 함께 했잖아. 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했는데 당신은 그걸 20년 동안 망쳐왔어. 내가 참아왔던 만큼 이제 당신이 대가를 치를 차례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준비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참고로 당신 퇴직금도 내 명의로 돌려놨어. 그동안 고마웠어, 여보. 남편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에서 남편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